자,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시간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제가 실수로 1시간 일찍 끝내셔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혹시 까먹으면 쌤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일단은 설민석의 5감 한국사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전주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아침 기차를 타고 와서 제정신이 살짝 아닌 상태인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전주 효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라고 하는 전국 단위 교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 지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설민석 강사를 보고 나서 솔직히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아무튼 제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민석의 5감 한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1차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일단은 그 된장국에서 그 하얀색 뭐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활동 제가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역사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할 거예요. 이 느껴보는 시간에 지금 앞에 계신 그 준비물들을 사용할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첫 번째 차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살짝 한 곳으로 이렇게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만드시면 이따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안 만드시고 이따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걸 소개하냐면 5감 한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일단은 이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사 수업, 여러분들 역사 수업 어떠십니까? 역사 수업 잘 괜찮으세요? 혹시 여기 지금 그 초등학교 선생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중등 선생님들 손 한 번만. 네. 혹시 역사 쪽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된장국은 평등하니까요. 네. 초등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그 지금 5, 6학년의 역사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혹시 그거 가르쳐 보시거나 혹시 대부분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역사 수업이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해놨거든요. 딱 아이들의 그 역사 수업 딱 시작하면 저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루해하면서 딴짓하는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는 아이들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역사 수업이 왜 아이들한테 이럴까?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건 일단 둘째 치더라도 왜 아이들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질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 마음속에 새겨듣고 사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한테 그거를 잊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왜 어려울까를 제가 쭉 생각을 해봤더니 학생 측면에서 첫 번째, 일단은 암기 위주의 교육과정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거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정, 사회교육과 이제 교대 내용들 보면 사회라는 이 소용돌이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중학교 때 또 나오고 고등학교 때 또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기본 개념을 무조건 익혀야 되고 그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중학교 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기본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16 때쯤에는 역사 수업이 그 차시 수준이 5학년 전체, 6학년도 1학기 정도, 거의 한 3학기 정도에 그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그 개정교육과 1호 개정교육과 때 쭉 줄어들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에 또 개정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역사가 그냥 고정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서 저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도덕 수업 시간에 사회하고요, 국어 시간에 사회예요. 그리고 국어 시간이랑 도덕 수업은 축소해가지고 조금씩만 하고요. 창치 시간에도 역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양해를 구해요. 저는 다른 반보다 사회 수업을 2배 많이 할 거니까 그냥 감안해달라. 근데 그러면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뭐 수학이나 영어나 혹시 그런 쪽은 뭐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 암기를 머릿속에 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역사 용어나 그게 또 학생들의 흥미를 팍 떨어뜨리는, 특히 요즘에 문해력 아이들 심각하잖아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도 알아듣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한자 용어까지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념 이해랑 역사적 사건조차도 학생들이 이거를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게 또 이게 단점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아까 김구 선생님이랑 윤봉길 선생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유관순 누나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공감이 못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좀 충격 먹은 게 어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일제강점기가 왜 나빠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고, 일본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흔히 요즘에 뉴라이트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좀 이게 인터넷의 영향이 좀 있구나 생각도 하면서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이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난으로 나는 독립운동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친일하면서 다 할 거야, 이런 애가 있었어요. 실제로 꽤 그냥 매 연마다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제 다시 알려주고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우리는 올바르게 커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교사 측면에서도 사실 힘듭니다. 제가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어요.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역사의 성취 기준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앞 글자만 제가 읽어볼게요. 고조선, 불국사,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 유적지. 중간중간에 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비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는 사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빼뜨리고 결과만 계속 배우면 얘들이 전혀 이게 솔직히 말해 척킹이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개념과 개념 사이가. 그러면 암기호 이해를 하고 영단어 비슷하게 이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도록 교육과정이 이렇게 짜져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성취 기준은 이런 거고, 우리가 수업을 좀 더 잘하면 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힘들지 않을까? 수업, 평가, 상담, 업무까지. 아까 설민석 강사가 얘기를 했지만 강사들은 보조하는 조교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조교는 그냥 저희 반 회장 예, 복사해와 뭐 이런 거 다들 그러시죠? 네, 회장하면 저랑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흥미 유발 이런 거 역사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동기 유발을 우리가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훅 흥미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자기 사고가 지금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옛날 얘기를 배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원래 역사 수업을 마치 할아버지가 해주는 역사 이야기처럼 꾸며내서 합니다. 아까 그래서 약간 그 편지 쓰기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것이, 감정에 호소를 해야 아이들이 확 빠져듭니다, 역사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막 그 동화책 읽어주듯이 옛날이잖아. 그 안중근 의사가 왜 총을 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접근하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가 피드백,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저희 반 아이들 그렇게 역사 시간 2배 정도 써가면서 공부를 시켜도 평가를 보면 평균 40점, 50점이 나와요. 미쳐버렸어. 왜 미치냐면 애들이 막 배울 때
그땐 즐겁게 배워요. 근데 집에 가면 일단 수학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집에 가면 쓰러져 자는 친구들이랑 역사 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기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그거를 오픈북을 시험을 해도 60점, 70점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참 좀 그래서 아쉬워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공책도 안 쓰거든요. 그냥 책에다 무조건 해라. 이 책 하나 달달달 외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쭉 읽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평균이 안 올라가요. 이게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들을 그냥 선생님이 만드는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긁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사 수업 같은 거 할 때 교과서의 이미지 같은 것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적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의 름비 딱 나오고 광개토대왕의 어떤 전국 활동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두 가지만 이미지만 있고 그 당시 고구려의 생활상이나 또는 인물상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어디 졸본성이 있었는데 왜 이동을 했고 그런 것들 하나도 없거든요 교과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팀을 꾸렸어요 교크협에서. 아까 그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에서 그 피그마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교사가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피그마에 가시면 그 검색하시면 나와요.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무료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현재 이걸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 하나하나 다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거 하나 만들면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이것만 가져와서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형태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팀을 꾸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팀 리더였으니까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일단 이 악물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업무가 양이 물론 저도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양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양이 없더라도 일단 상담이나 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 인원 당해버리면 일단 멘탈 나가고 이러니까 것들을 쉽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바빠져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수요는 계속 많아지는데 역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너무 많고 평가 문제도 사회 교과서의 평가 문제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픈북 테스트를 많이 보고 논술형 평가는 웬만하면 지양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통일신라까지 내용을 배운 다음에 평가로 그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논술을 쓴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사에서는. 왜냐면 역사는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충분히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해가지고 글로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평가 문제를 60문제, 100문제씩 내버려요. 오픈북으로 보는 대신에. 애들이 싫어할 것 같죠? 그 대신 조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인데 조별학습이에요. 평가인데 그냥 조별로 모여가지고 4명이서 1시간 동안 딱 제한 시간 주고 무조건 이거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4명이 다른 점수가 나와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약간 그 제한 시간을 안 주면 똑같아지는데 서로 베끼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신념을 머릿속에 쥐어다 줘요. 너네들이 이거 공부하는 거야. 평가 문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대신에 우리가 기준선만 넘자. 어차피 60점 넘으면 다 일단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역사 수업을 할 때 일단은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 싶으면 학습 자료가 필요하고 교과서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진단 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교과서로는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교육에서 애들이 배워오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죠. 당연하게도. 그럼 당연히 공교육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시청을 해서 인간 안중근에 대한 내용이 뿅 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역사템이었습니다. 역사만 가지고 만든 그 학습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끌린 것은 역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끌렸고요. 두 번째로 끌린 것은 오감이라는 데서 끌렸습니다. 오감 수업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교대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감으로 뭔가 우리가 수업을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감이라고 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거잖아요. 미각까지.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다? 준비 못해요. 선생님이 가스레인지 갖고 와서 뭐 신과 수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나 하려면 2차시, 뭐 3차시, 4차시 막 이렇게 들어가고 수업 준비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보시면 2차시 분량이에요. 일단은 저는 설민석이라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역사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고 추가로 이게 하나의 박스로 온다고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서 있는 건데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일단은 요게 굉장히 딱 깎인 상태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3만 원인가 돈을 주고 한번 써봐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제대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저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그 업체들이 저한테 주시면 엄청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일단은 그럴 생각으로 사실 받았어요. 왜냐면 성에 안 차면 선생님이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당연하게도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는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이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역사를 학생의 현재로 만들어주는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이 말 자체가 참 뭐랄까 제 머릿속을 착 스쳐갔는데 역사를 가져와서 현재로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이 오감이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딱 가져와서 까봤거든요. 그랬더니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시청각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하니까 그냥 사실 그런갑다 했어요. 사실은 PPT 요즘에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PPT 딱 열어봤는데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PPT 안에 영상들이 들어있는데 원래 그 어떤 학습 자료가 딱 영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나 손이 나와서 뭘 만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설민석 얼굴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강사님 얼굴이 딱 나오고 강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마치 온라인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막 이래요. 막 그 강사님 보시면 영상 속에 막 뭐라고요? 막 이러고 자 같이 불러봅시다. 만세! 아까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면서 이미 여기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면서 약간 좀 그 느낌 아시죠? 오글거리는 그런 거. 네, 그게 살짝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참 재밌겠다. 애들은 좋아하겠다. 일단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서 시청각 일단 오케이 넘어갔어요. 학습 지도안을 봤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학습 지도안 쪽은 꽤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은 되게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데 컨설팅을 맨날 받고 매 달마다 연구학교도 하고 막 그래서 학습 지도안 쪽으로는 그래도 깔 거면 되게 잘 깔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딱 펴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교육 강사 만든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연구학교나 또는 부설초등학교에서 진짜 찐으로 하신 분의 향기가 느껴지는 지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님이 만든 게 아니다. 확실하게 공교육교사가 만들었다는 느낌을 확 받았고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그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약간 5번 답안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잘 만들었네?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촉각지를 봤는데 이거는 조금 끼워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지게 하게 이제 활동지 같은 걸 가져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기 보시면 뭐 태극기 같은 거 보이잖아요. 종이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박스를 까봤는데 태극기가 붕대 재질 아시죠? 붕대.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수업지도 한쪽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살던 당시에는 태극기를 그런 천의 재질로 만들었대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같았으면 사실 귀찮아서 또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었을 건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네? 해서 사실 첫 번째로 감탄을 했어요. 두 번째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각부에 왔는데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환장하거든요, 저희 반은. 깠더니 제일 먼저 이거 막 맨 위에 배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딱 깠더니 저희 반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수업 잘하는 애들이 발표해야 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후각과 미각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전 솔직히 신기했어요. 이거 보는 순간에 누룽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옆에 향수를 딱 봤는데 수업 시간에 향수로 수업 자료를 한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쇼크 정도의 신선함이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무슨 향이라고 적혀 있냐면 무궁화 향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영화 같은 것도 자주 보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의 그 현장의 느낌을 향으로 기억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향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뿌려봤어요. 그 무궁화 향인데 무궁화 혹시 향기 아시나요?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아와서 무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딱 한 번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에 역사 연구학교를 했거든요. 한국사 역사학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독립운동 관련해서 막 프로젝트 학습도 하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무궁화 밭을 만들었어요. 당장 쪽에. 그래서 그때 무궁화 핀 걸 한 번 봤는데 그거 아세요? 무궁화가 왜 도시 지역에 없는지? 벌레가 엄청 많아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벌레가 진짜 창궐해요. 그래서 무궁화 하면 저희가 막 이렇게 질기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벌레가 정말 많아가지고 찐득이 같은 거 엄청 많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역사 끝나고 나서 진짜 그게 퍼져요 옆으로. 그래서 파이어 해가지고 버렸는데 보면서 약간 이렇게 하고 할 것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무궁화 향을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근데 거기에서 처음 그 향을 맡아본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진짜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향수 자체를 느껴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쇼크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업지도 안에 그럼 어디다 쓰지 하고 수업지도 안에 다시 보니까 아까 그 천으로 만들어진 태극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전에 거기다가 향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맡아보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박했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라 하겠다. 그리고 옆에 입에다 넣어줄 것도 하나 존재를 하고 누룽지가 왜 누룽지일까? 사실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무궁한 건 일단 이해가 가요. 애국심 쪽이니까. 근데 왜 이게 누룽지여야 했을까? 안중근 의사의 삶 속에서 이제 암살하러 가기 전에 누룽지 관련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누룽지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신박하다.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안중근이 이쪽 이름을 쏴서 하얼빈역에서 그 사람이 죽고 우리의 어떤 독립의지를 고취시킨 그런 결과론적인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뭘 먹었고 그 당시에 무슨 옷을 입었고 태극기는 뭘로 만들어지는지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습자로 분명히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거나 또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에 제가 당첨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거 박스를 딱 까봤는데 저는 이걸 딱 박스 까보는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밀키트. 사실 수업 자료가 밀키트처럼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게 딱 열어보는 순간에 정확히 학습지 페이지 30장, 배지 30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딱 밀키트인 거예요. 수업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제 설민석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
오게 됐는데 잠깐만요. 제 말 안 끝났어요. 설민석 이분이 오게 됐는데 이분이 온다고 해가지고 뒤에 막 카메라 설치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약간 공개 수업. 근데 그냥 공개 수업이 아니라 아시죠? 카메라가 4대가 왔고 학생들 초상권을 다 받아야 돼요. 학부모 중에서도 설민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도 그냥 오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거 세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전 사실 그냥 입으로 열심히 이렇게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제 얼굴은 그냥 뭐 어차피 그냥 되니까 그냥 와라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 원래 공개 수업을 하면 정말 진짜 옛날 찐 공개 수업 같은 경우에 막 교장 선생님 보러 오시고 막 옆에서 막 보러 오시는 그런 공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하잖아요. 근데 리허설 못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수업 자료가 써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어떤 공감을 확실하게 팍 느끼려면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리허설을 못했어요. 대신에 그 얘기는 했어요. 재미있는 수업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니들 입속에 누룽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딱 해주고 수업을 시작하고 그날 당일날 설민석 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시는 것까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속에는 2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가 제 학교인지 그걸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사람 있죠? 다섯 개 방법이 모르는 중에서 설쌤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했을까요? 평범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뜻을 행동함으로써 영웅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자, 이렇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전에 안중근 의사 관련된 영상도 보고 체험도 했는데 어땠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원래 그 선생님이셨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이 바로 지금은 이렇게 인전 얼굴로 계시지만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바로 그런 선생님이시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저는 유엔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박수. 그래서 가수 성시경 씨 잘 자요 할 때 그런 끌고 있으네요. 키 쏙쏙 크라고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잘 자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스피드 퀴즈. 정답. 정답. 아, 패스. 몰라요. 아, 1등. 1인당 하나씩 열심히 일해주고 역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설상 캐릭터들을 살려주었을 설쌤이 직접 강의해주는 한국사 교재 수강권까지. 네, 일단은 바로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네. 전주 흐림초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도 4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맨 마지막 영상 그 보시면 아이들이 중간에 쫙 서 있는 거 보이셨죠? 저 솔직히 이날 그 설민석 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연막작전을 좀 펼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상권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려고 초상권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서 설민석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설민석 강사가 오냐.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가 설민석 강사님이 그냥 오는 게 서프라이즈였어요. 완전 전혀 사실 몰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공개 수업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도 안 온다니까 계속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복도에 쫙 서 있는 이유가 들킨 거예요.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반이 4층이 그러니까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설민석관에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오시다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다른 반 아이들 싹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근데 애들이 저렇게까지 설민석 강사를 좋아할 줄 몰랐던 게 왜 사실 잘 모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설민석 강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그 어떤 영화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그 수준 자체가 초등 수준이 아니라서 어른 수준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좀 잘 모를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학습 만화 설민석이가 학습 만화가 거의 초등학교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는 그냥 원톱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막 사인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설민석 강사님이 보시면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만세도 외치시고 약간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 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시그니처. 네 맞아요. 만세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 제가 해봤더니 이걸 가지고 일단 수업을 해봤더니 그 설민석 강사님이 오셔서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수업 자체도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 오셨거든요. 사실 서프라이즈로 수업은 일단 잘 진행이 됐어요. 수업이 잘 진행이 돼서 그날 너무나 즐거운 추억이니까 얘들아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일기를 써보자 해서 일기를 써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태극기도 직접 그려보고 누룽지도 먹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궁화 향도 맡아봤어요. 진짜 신기했다. 재밌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거든요. 저는 사실 역사 공부를 해보면서 학습을 시켜주면서 뭉클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재밌다. 그 정도의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뭉클하다는 단어를 쓴 친구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했더니 뭉클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르다. 확실히 뭔가가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실제 수업에 태극기 그려보는 시간도 했고 아까 영상 속에 보시면 태극기로 이제 만세도 외쳐보고 그런 활동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학부모 반응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니까 제가 쭉 그 하이클래스에다 올려드렸어요. 쭉 올려드리고 그냥 원래는 그냥 올려드리면 선생님 뭐 부모님께서 하트 하나 달아주시고 뭐 그 정도인데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으로 아이들이 역사에 더욱 관심과 흥미가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요거는 집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설민석 강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실제 수업이 특별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하던 수업과는 굉장히 차별점이 있으니까 확실히 아이들한테도 또는 학부모한테도 뭔가 울림을 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이게 수업 지도안의 질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사실 그냥 수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딱 해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게 가격이 찾아보시면 시청문에 설민석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예요. 30명 세트가. 솔직히 말하면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준비물 학습 준비물비로 사면 되지만 그게 쉬운 가격은 아닌데 그럼 이 가격이 어느 때 확실하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그거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공개 수업. 학부모 공개 수업이든 뭐 무슨 공개 수업이든 간에 공개 수업 때 요 정도의 밀키트가 우리 교실을 와서 내가 이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원래 우리 공개 수업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서 그 부담이 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항상 높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네, 이번에도 사실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할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년에 만약에 나온다면 저 또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살 거예요. 왜냐면 무궁화 향에서 약간 저는 완전히 와버렸어요. 그거 맡아보셔야 돼요. 이거 안 맡아보시면 모르는데 저도 그거 맡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비싸다. 야 이거 한번 이벤트 수업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저는 내년에 무조건 그 옆반 선생님들한테 제가 무궁화 향 다 맡아드리게 했거든요. 저희 반만 했어요. 저 수업을. 옆반 선생님들이 저희 그 3학급인데 그 옆반 선생님들은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반만 한 거거든요. 근데 옆반 선생님이 그 향을 딱 맡아보고 나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도 할 거야. 왜냐면 좋거든요. 이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어떤 쇼크였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밑그림천 그런 디테일에서 조금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밑그림천도 그냥 A4 용지로 해도 충분한데 사실은 그걸 붕대 형식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썼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으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설민석 강사가 나와서 코티칭 형식으로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분명히 좋겠지만 저보다 훨씬 약간 연극 스타일처럼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훅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회 수업이 안중근 의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방학 지나고 와서 2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2탄이냐면 요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구원, 윤봉길 선생님의 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하나의 아이템이 또 나왔고 요게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한 차씩 동안 저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면서 실제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2차시 분량이고요. 30명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반은 30명이 아니라서 이거 살짝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옆반이랑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사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궁화 향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수업하지 않으면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급이 한 개의 세트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30명 세트라는 기준 자체가 일단은 크게 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5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실제 택배로 오면 이런 식의 박스로 와요. 네, 한 손으로 되게 좀 무거운데 박스로 오고 요게 이제 딱 열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잘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 나와서 가져와 저희 반 조교니 그거니까 회장이니까 그래서 가져와서 보니까 똑같이 이제 보면 수업 PPT랑 학습 지도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떤 향이 들어있을까 사실 좀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는 향은 없더라고요 여기 안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요게 들어있었어요. 회중식. 지금 눈앞에 아마 선생님도 계실 거고 여기에 지금 건전지가 원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늘 강의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건전지까지 준비를 한 거고요. 요 회중시계는 조금 이따 만들 거니까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칠판 앞에 붙어 있는 요거 이따가 선생님들께서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붙일 수 있는 어떤 판도 같이 딸려오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 반이 학습을 잘했다는 인증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서 그 종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그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학생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 향과 관련된 거 확실히 이거는 향은 저희가 준비를 못하니까 어떤 게 들어있을까 했더니 여기에 보시면 된장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그 선물로 드렸는데 왜 여기에 된장국이 들어있을까? 근데 어떤 분께서 김도성이가 윤몽기 의사가 같이 먹었던 음식이 된장찌개다. 같이 드시긴 하셨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사님께서 그 어떤 음식이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소고기국. 소고기국은 네, 만들 수 없다고. 실제 아예 PPT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PPT 안에 영상으로 그걸 엄청나게 아쉬우셨나봐요. 영상으로 그 소고기 묵국이 아니라 된장찌개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 영상이 들어있어서 솔직히 조금 이게 뭔가 된장국은 차이가 큰데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된장국을 먹고 아까 사실 1차 그 수업 끝나고도 된장국을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궁화 향과 좀 다른 느낌의 감동이 옵니다. 맛있어요. 일단 오늘 수업 끝날 때 저랑 같이 그 컵 하나씩 나눠드릴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거 한번 넣어서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어있고 이게 지금 5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